자, 이번엔 루틴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루틴. 뜻으로 보면 규칙적인 어떤 약속, 이런 걸 의미를 하죠. 요즘에 루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운동들 하실 때. 루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그런 거죠. 내 루틴은 처음에 런닝을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하체 몇 세트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브레이킹에서는 2명 이상의 댄서가 함께 합을 맞춰서 춤을 출 때 이걸 루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루틴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 초기 브레이킹은 이제 클럽 파티에서 DJ들이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DJ가 마음대로 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특정한 음악에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거를 우리가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서로 프리스타일만 했던 거예요. 그냥 들리는 음악에 몸이 가는 대로 반응해서 그렇게 췄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둘이서 혹은 그 이상의 인원수가 함께 좀 춤을 맞춰서 춰보려니까 이게 프리스타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속을 해야지 그 프리스타일만으로 통일성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루틴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루틴은 2명부터 시작해서 8명 이상의 정말 많은 팀원들, 크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루틴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독창성 있는 루틴은 배틀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브레이킹 공연,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이것들도 다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요, 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브레이킹을 배틀을 할 때 어떤 룰로 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룰을 조금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추후 배틀을 관람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브레이킹 배틀은요, 자, 이렇게 양쪽이 한 번씩 춤을 추면 이걸 한 라운드, 1라운드라고 해요. 이 보통 한 라운드에서 각 댄서들이 춤을 추는 시간은 한 30초에서 1분 남짓이에요. 간혹 브레이킹 말고 스탠딩 장르의 배틀들은 한 라운드에서 이제 욕심 부리는 댄서들이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기도 하긴 하는데, 이 브레이킹 배틀은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춤의 특성상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거꾸로 서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한 라운드가 1분 정도면 춤이 끝나는 편이에요. 자, 이 한 라운드를 혼자서 진행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면 1대1 배틀인 거겠죠. 그러면은 댄서는 거의 한 30초 정도를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은 체력 소모를 해요. 물론 댄서마다 완급을 주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상당한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대1 배틀에서는 내가 30초 정도 춤을 추고 상대가 다시 그 정도의 춤을 추고 나면 다시 내 차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했는데 30초 쉬고 다시 또 30초 전력 질주를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한 3차례만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전력 질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상당히 어떤 정교한 동작들을 매우 집중된 상태로 실수 없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 소모,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자, 대표적인 1대1 배틀 대회 중에 레드불 BC1이라는 대회가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그 올림픽 포인트를 따기 위한 세계 선수권 대회들이 아주 대표적인 1대1 대회들인데, 이것들이 보통 2라운드 혹은 후반으로 가면 3라운드 이상을 진행을 해요. 근데 또 배틀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게는 하루에 혼자서 4번에서 5번의 배틀을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춤 실력뿐만 아니라 그 춤의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이 강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1대1 배틀은 이런데 이 이외에 2대2 배틀, 3대3, 4대4, 많게는 8명 이상이 함께하는 크루 배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개인의 체력 부담은 점점 적어지게 되겠죠. 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크루 배틀들은요, 아무래도 개개인의 체력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 친구가 한번 나가고 다음에 내가 나가고 다음번에 또 다른 친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춤을 보여줄 때 베스트 컨디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한 단체가 보여주는 화려한 루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배틀에서는 뭐 체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보여줄 수 있는 가짓수가 부족하거나 하는 이유들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댄서들도요, 이 크루 배틀에서는 큰 임팩트를 내기도 합니다. 네. 이 프로 비보이 비걸들은 다 각자가 이제 소위 말해 한 방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자기 특기들. 네, 그래서 1대1 랭킹이 높은 아주 수준 높은 댄서들도 크루 배틀에서는 이런 한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배틀을 볼 때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틀들의 심사를 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심사 시스템은 이제 배틀을 하는데 그 댄서들 가운데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틀을 쭉 보고 나서 이제 MC의 진행에 따라 3, 2, 1 하면 이쪽으로, 손으로 이쪽이 이겼다. 이렇게 거수를 하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배틀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브레이킹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심사위원의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의 성향이나 또는 뭐 그 심사위원이 애정하는 어떤 스타일, 그런 것들에 따라 대중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서 너 지금 공정하게 보는 거냐? 혹은 야, 저 심사위원이 쟤랑 친하대. 그래서 저쪽을 줬대. 뭐 이런 류의 논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들이 뭐 동네 대회에서 즐길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대회가 커지고요. 또 상금 규모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올림픽이 됐는데요. 올림픽에 채택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 공론화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구기 종목의 대표적인 스포츠들처럼 뭐 축구 같은 것들처럼 골을 넣으면 1점, 그래서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이김, 이런 명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혹은 뭐 피겨 스케이팅처럼 한 번의 플레이 동안에 뭐 점수가 정해진 어떤 동작들 있죠. 뭐 트리플 악셀을 하면 몇 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행해서 점수를 쌓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이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요. 현재까지 올림픽에서 채택하고 있는 심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은 크게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 해석적 능력, 예술적 능력,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이 3가지 밑에는 또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체적 능력. 말 그대로 피지컬적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난이도, 그리고 그 기술의 다양성.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해석적 능력. 이 해석적 능력은 또 두 개, 수행력과 음악성으로 나누는데요. 이 수행력이라 하면 춤이 난이도를 포함해서 그 흐름이 얼마나 매끄럽고 완성도 있게 플레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수가 있냐 없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악성의 경우는 리듬감, 얼마나 음악을 잘 타는가를 보는 건데요. 음악을 잘 타는 게 왜 해석적 능력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브레이킹의 배틀은 특성 중 하나가 DJ가 선수들한테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냥 경기가 시작하면 DJ가 마음대로 어떤 음악을 틀어버리고 그 음악을 듣는 즉시 춤을 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들리는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즉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내 춤을 여기에 맞게 추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적 능력을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술적 능력. 이 부분은 춤의 창의성, 그리고 그 댄서의 스타일적인 개성, 그리고 춤의 미적인 부분, 이런 걸 봅니다. 춤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독창적인 동작을 개성 있게, 그리고 멋있게,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몇 가지의 감점, 가점 요소도 있습니다. 감점 요소에는 반복, 즉 한 배틀 안에서 혹은 그 대회 안에서 같은 동작을 중복적으로 또 하는지 똑같은 걸 또 써먹는 게 이게 심사위원한테 보이면 그건 감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동작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세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방, 브레이킹에선 이걸 카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남의 걸 따라하는 게 보이면 감점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브레이킹 문화에서는 이 카피에 대한 게 상당히 민감해요. 자, 수많은 동작들을 활용하고 조합해서 나만의 동작, 흐름을 만들고 그걸로 관객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춤인데 여기서 남의 걸 따라하면 그거는 좀 존중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카피 사인이거든요. 네. 이렇게 너 그거 다른 사람 따라한 거야 라고 지적하는 이런 제스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스처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카피 사인을 하니까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응수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실수가 있는데요.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술을 하다가 뭐 넘어진다거나 삐끗한다거나 하는 실패를 하는 모습이 명확하다면 그건 감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실수를 둘러싼 재미난 현상도 있어요. 자, 이제 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 참가 포인트를 놓고 이제 세계 선수권 같은 대회에서 배틀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즉 어렵고 멋지긴 하지만 좀 실패할 확률이 있는 그런 리스키한 동작들을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올림픽 이전에 그냥 문화에서 열리던 컬처 배틀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승패 연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면서 그게 성공했을 때 생기는 쾌감, 희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화끈하게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날 것 같은 장면을 점점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올림픽 레벨에서는 이미 댄서들이 워낙 잘하는 데다 또 그런 댄서들이 승률을 높이려고 리스크가 있는 기술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날 것 같은 재미는 오히려 반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엔 금지되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욕을 하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한다거나 이제 그런 제스처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 자, 이건 뭐 당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브레이킹의 동작들 말씀드릴 때 탐락의 번이라는 거 소개시켜 드렸죠. 락댄스에서 온 번이요. 자, 다소 전투적인 제스처가 포함된 네? 뭐 이런 춤들인데 예를 들면 뭐 정말 이런 제스처들이 있어요. 상대 머리를 잡고 목을 탁 따고요. 그걸 던져서 총으로 쏘고 정말 해석하면 말도 안 되게 과격한 이런 동작인데 근데 사실 이게 엄연히 춤이고 또 브레이킹의 한 요소거든요. 근데 힙합에서는 싸움을 멈추고 대신 춤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 평화적인 문화로서 나타난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과격한 제스처와 동작들을 활용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에서 사용되는 상당수의 제스처들이 올림픽에서는 감점 요인이 되는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동작 자체가 워낙 과격하게 보이니까요. 네. 자, 하지만 이 문화로서 즐기던 브레이킹이 올림픽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 올림픽의 본래의 정신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은 양측이 서로 좀 양보하고 조정하면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림픽에서는 이런 거 좀 절제하고 또 컬처 배틀 가서는 또 재밌게 막 총도 쏘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러면 되죠. 네. 자,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더 쉽습니다. 수행 능력, 기술이나 동작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그 브레이킹에서는 꽂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나인틴을 평상시에 3바퀴밖에 못 돌던 친구가 갑자기 대회에서 막 10바퀴 돌아버리면 꽂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런 동작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는 자신감, 배틀에서의 기세 이런 것들도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즉흥성, 네, 이거는 이제 해석적 능력의 음악성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데요. 갑자기 들리는 계획되지 않았던 그 음악에
정말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음악을 해석해버리는, 그 음악을 맞추는 그런 즉흥성을 멋지게 보여줬을 때 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9명의 심사위원이 매 라운드마다 양 선수 중에 누가 우세한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야별로. 신체적 능력은 얘가 더 좋은데 해석은 이쪽이 더 좋네? 이런 식으로 각 파트에 우세한 사람들을 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1라운드마다 누가 이겼는지를 투표를 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얘가 이겼어 하고 딱 누르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9명의 투표 결과가 다 나오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그 라운드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 뭐 3라운드를 배틀을 했다면 더 많은 라운드를 이긴 사람이 배틀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뭐 2대1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짝수 라운드, 예를 들면 배틀을 2라운드밖에 안 했다. 근데 라운드 점수가 1대1 동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세부 투표수에서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자, 아직 뭐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좀 간단하게 브레이킹을 좀 관람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뒤에 설명드린 좀 복잡한 심사룰 이런 거는 넘어가시고 춤의 동작들, 처음에 설명드렸던 탑락, 푸덕, 프리즈, 파워무브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요소만 이해하고 보셔도요. 브레이킹을 관람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룰이나 뭐 기타 다른 자세한 것들은 배틀을 자꾸 보시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